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목요 세미나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오늘은 제가 저 와이블 디스트리뷰션 모델이라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 릴라이빌리티 어나리시스 하면서 한번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델이었고 또 마침 또 그 논문 코멘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와이블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지적, 이제 서제션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요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세션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이제 들어는 봤는데, 이제 사용을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마 또 사용을 해보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와이블 디스트리뷰션 모델이라는 게 어디다 쓰이냐면 reliability analysis 할 때 그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이나 이런 저 기계들이 이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고장이 날지를 이제 예측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제한이가 하고 있는 이런 그 기계 시스템의 고장 예측, 진단 그리고 자율운항 이런 걸 할 때 사실 와이블 디스트리뷰션 모델이 그 100%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부품의 라이프 타임을 추론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등장 배경은 여기 이제 스웨덴의 공학자시거든요. 이 재료 역학을 하셨던 그 스웨덴의 그 왈로디 와이블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와이블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모델을 정립하게 되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 역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만드는 어떤 재료들이 이제 항공기나 뭐 금속 재료 이런 것들을 쭉 만들다 보니까 여러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부품이나 재료에 그 고장이 나는데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뭐죠? 그 뭔가 좀 수학적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만들었던 게 이 웨이블 그 모델로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1930년대 처음 이렇게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게 하나의 수식으로 정립하게 된 거는 1951년도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논문 그 A Statistical Distribution Function of Wide Applicability라고 하는 논문이고 이게 아스메의 그 투고가 됩니다. 아스메가 이제 미국 그 기계공학자 협회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네, 곳인데 거기에 이제 퍼블리시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그 재료 뭐 파괴 강도나 뭐 기계 수명이나 뭐 전구 수명, 뭐 풍속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어떤 시스템이나 부품들이 이런 와이블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그 수명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뭐죠 분포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를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성 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이제 오늘날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51년도에 처음 소개가 되고 난 뒤에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와이블 모델이 전 분야에, 전 산업계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항공기나 뭐 선박 원자력, 뭐 전자공업 이런 데 기술 개발도 많이 발달하면서 어쨌든 부품이 언제 고장이 나고 또 언제 수리를 해야 되고 메인터넌스 인터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경우에 하나의 부품이 고장이 나서 그 원자로 자체가 뭐 셧업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셧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그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이제 그 고장 주기나 저 뭐죠 그 메인터넌스 주기나 이런 것들을 그 잘 가져가게 되면 그런 손실들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신뢰성 공학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 전 산업계의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웨이블 분포는 그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익스포넨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고장률이 그냥 평균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부품이 어떤 부품은 초기에 고장이 많이 나고 어떤 부품은 이제 나중에 뭐 한 10,000시간 정도 지나서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그 익스포넨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와이블 분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불량이 많이 나는 기계 부품,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마모에 의한 고장이 많이 나는 부품들을 이런 수학적 모델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사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 훨씬 더 그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단순히 그냥 기계공학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뭐 인슈어런스라든지 그 품질 관리라든지 뭐 보험의 리스크 뭐 풍력, 뭐 반도체, 뭐 의료 등등에 대해서 진짜 전 이렇게 산업계를 떠나서 그 비즈니스 뭐 이런 쪽까지도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분야에서는 그 폭력 발전이나 또 해양 구조물 분야에서도 이 와이블 그 디스트리뷰션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와이블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조금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폴트리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해드렸고, 또 뭐 중요성,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눴는데요. 이 다이나믹 폴트리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부품 단위로 이제 쪼개고 난 뒤에 각각 부품의 그 상호 관계성에 통해서 하나의 부품이 고장났을 때 이 전체 시스템에 어떤 고장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품들이 시간에 따라 고장률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폴 트리 어널리시스를 쓰게 되면 이 시간에 따른 그 고장률을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평균값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스태틱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한 시간에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뭐 한 시간에 나는 고장률이든 만 시간을 돌렸을 때 고장이 나는 고장률이든 똑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따른 고장률을 좀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이 다이나믹 폴트리라는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타임 디펜던트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타임 디펜던트한 분석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럼 시간에 따른 고장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이 이제 익스포넨셜 모델, 그 말씀드릴 때 평균값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고장률이 이제 증가하는 익스포넨셜리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는 와이블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 고장이 많은 거는 초기 고장이 많이 나는 형태의 그 고장률의 모델을 쓰고 또 웨어아웃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또 웨어아웃이 많이 일어나는 형태의 그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적용성을 이제 와이블이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방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만 더 어,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익스포넨셜 모델에서 쓰는 이 람다 값, 이게 그 고장률이거든요. 이 고장률은 보시면 딱 이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평균값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베스트브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부품이 있으면 초기에 고장날 확률이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불량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특정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스레시홀드가 지나게 되면, 이제는 고장률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익스포넨셜 모델을 쓸 때는 여기에 있는 평균 람다 값을 그냥 집어넣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시간에 따라 얼만큼 마모도가 증가한다라고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와이블 모델에서는 이런 그 초기 고장이 되는 이제 번인 그 기관하고 또 웨어라우 피어리어드를 우리가 좀 다양하게 또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찬가지로 잠깐 보여드렸던 그 모델을 보시면은 요게 지금 여기 이게 뭐죠? 이 크레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익스포넨셜 모델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되게 규칙적으로 신뢰도가 어떤 부품이 있으면 부품의 신뢰도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저기 익스포넨셜 길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특정 부품은 초기 고장이 많고 또 특정 부품은 이제 초기 고장은 거의 없는데 마모 고장 패턴이 있다. 이걸 이제 구현하려면 이제 와이블 모델을 써야 되는데 그 와이블 모델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형상 모수라 그래서 이 베타 값이에요. 이 베타 값이 이제 1을 기준으로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초기 고장이 이제 적어져요. 이게 마모 고장이 많아지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게 1보다 낮게 되면 이렇게 이제 초기 고장률이 훨씬 커지죠. 10,000시간도 안 됐는데 초기 고장률이 거의 70%까지 달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형상 모수 값을 바꾸게 되면 이게 그 초기 고장 모델에 가까운 그 부품이 될지 이제 마모 고장에 가까운 모델이 될지를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더, 이 와이블 모델의 그, 그 수학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볼 건 요거 두 개예요. 그냥 신뢰도 함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 빼기 신뢰도 함수니까 이게 이제 고장 그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고장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요거를 알 수 있고, 요거는 그냥 뭐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신뢰도, 특정 부품의 신뢰도를 와이블 모델로 계산을 할 때, 여기 이제 그 익스포넨셜에서 t 오버 그 에타에서 이제 베타, 요거 두 그 파라메터를 쓰거든요. 그럼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형상 보수라 그래서 그 쉐입 파라메터라고 불립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파라메터가 1보다 작을 때는 그 부품이 초기 고장 모델 형태로 이렇게 어, 구현이 되고 1보다 클 때는 이제 마모 형태, 그러니까 초기 고장은 거의 없는데 특정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고장이 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 에타가 이제 척도 모수라고 불리거든요. 이 척도 모수는 영어로는 스케일 파라메타라고도 되어 있는데 요 그 척도 모수가 어, 이 그 시스템의 릴라이빌리티가 어떤 속도로 이렇게 떨어질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형상 모수는 초기 고장이 많이 날지 마모 고장이 많이 날지를 결정하는 그거라 치면 척도 모수는 얼마나 빨리 신뢰도가 떨어질지를 결정하는 파라메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형상 모수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죠? 요 값이 뭐 1보다 작으면 요렇게 이제 급격하게 릴라이빌리티가 떨어진다. 그리고 1보다 크면 클수록 요게 이제 1.2일 때, 그러니까 요게 1일 때가 익스포넨셜이니까 요게 1.2일 때 보면 초기 고장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죠? 그리고 이게 5가 되면 초기 고장이 거의 없죠. 거의 2000시간 가까이 돌릴 때까지 고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특정 시간이 딱 지나면 고장률이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특정 시간을 결정하는 단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타, 뭐죠? 쉐입 파라메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 베타 값을 이거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형상모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경험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이런 그 테이블을 통한 가이드를 받아서 그냥 테이블에 있는 거를 그냥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 윈칠 소프트웨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릴라이빌리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학과에도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와이블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이제 구현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유저들한테
특정 부품의 초기 고장이 많을 때는 뭐 베타 값을 1보다 뭐 적게 잡아 넣어라. 그리고 뭐 무작위일 때는 뭐 그냥 1을 넣어라. 그리고 조기에 마모가 빨리 일어날 경우에는 뭐 1에서 4 사이에 넣고 그리고 급속 마모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4 이상을 넣어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추가적인 이제 설명이 정도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형상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척도모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척도모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빨리 신뢰도가 떨어지는지를 보는 그 파라메타라 그랬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이게 만약에 에타랑 만약에 t가 똑같다. 그럼 이제 에타 이꼴 t가 되면 그러면 이제 1이 되잖아요. t 나누기 t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베타 값에 상관없이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신뢰도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0.3679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reliability가 36.79라는 말은 고장률이 1 빼기 이거니까 63.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의 t 값이 뭔지를 알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t 값이 4만이고 그 에타 값이 이제 4만이면 그러면 둘 다 나누기 하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t 값이 만약에 4만이다. 그러면은 reliability가 얼마였죠? 63점 이 고장률이 때. 그죠? 고장률이 63.2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날 때, 4만 시간이 걸렸을 때, 그 63.2% 고장이 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에타 값이 5만이다. 그러면 이제 5만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5만이면 이제 여기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고장률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63.2. 그리고 만약에 이 에타 값이 6만이 된다. 그럼 6만이 되면 여기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에타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작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그 뭐죠? 릴라이빌리티가 떨어지는 폭이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타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부품의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에타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떤 뭐 실험이나 그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릴라이빌리티 데이터를 이제 직접 받을 수 있는 그 데이터 시트에서 이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하나는 우리 이거 평균 그 뭐죠? 이게 평균 그 고장률을 가지고 그다음 평상함수를 알고 있으면 이 에타 값을 구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와이블 모델 안에 들어있는 모델인데요. 거기 이제 감마함수라는 걸 이제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품의 평균 고장률하고 이제 그 형상함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에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럼 그 에타 값을 사용을 하면 부품의 릴라이빌리티를 네,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제 풀기인데 문제 풀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제가 예제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예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상모수랑 이 척도모수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와이블 모델을 쓸 때. 아까 이제 제가 이 형상 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이블 보면서 뭐 표기 마모가 많은 경우에는 뭐 1보다 작게 넣고 뭐 그 뭐죠? 초기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1보다 작게 넣고 그다음 마모가 많은 경우에는 뭐 1 이상 넣어야 된다라고 그냥 제너럴한 가이드를 주기는 했지만 근데 이 그 값의 미묘한 차이가 그 시간에 따른 고장률을 굉장히 크게 그 결정을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값을 좀 신뢰도가 있는 값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썸션을 해서 이런 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테이블을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에어 컨디셔너를 제조하는 이제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는 부품에 대한 이제 베타값, 이게 형상모수죠, 그죠? 그리고 에타값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뭐 비슷한 종류의 부품들이 있다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벨로즈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베타값과 그리고 또 에타값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이 있겠죠. 어. 그래서 저희도 한번 써본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밸브 같은 경우에 그 형상모수랑 척도모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만 그다음에 1.4 이런 식으로 이제 써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값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척도 함수는 딱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얘가 4만 시간을 돌았을 때 릴라이빌리티가 어 저기 고장률이 63.2%까지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런 값을 보면. 네, 그 문제 풀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